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강남을 향하던 주거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값 부담과 대출 환경 변화 속에서 이제 30대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강남이 아닌 조금 현실적인 선택지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고양과 김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택 시장의 변화, 일시적인 이 우회 수요로 끝이 날지 아니면 주거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걸까요? 이런 주택 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미리 알고 나에게 맞는 전략 세우길 원하신다면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저희와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해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우아미 이사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요 며칠 상간으로 해서 비도 오고 찬바람도 불고 봄인가 싶었는데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도 약간 이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 뭐 투자하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 약간 주춤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주춤할 때일수록 기회다. 이런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파트 가격, 서울의 아파트 가격 매일 지금 연신 이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또 떨어졌다, 어느 곳은 매덕이 올랐다, 거래량이 많았다,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간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이 4월 6일자로 해서 서울의 아파트 전체의 평균은 0.1%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평균으로 봤을 때, 서울 전체로 봤을 때 61주 연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 한 달, 두 달간은 이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그리고 한강벨트 라인으로 해서는 그 자치구들은 좀 하락세를 보였던 그런 자치구들이 있었는데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체의 자치구가 다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자치구를 보면 강남구 마이너스 0.1, 서초구 마이너스 0.06% 그리고 송파구는 0.02%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지금 전체가 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하락세를 좀 보였다가 지금은 다시 0.04%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 중에서도 좀 외곽 지역인 그리고 특히 10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들이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자치구들은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상승세가 좀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서구, 구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0.2%, 0.02%가 아닙니다. 그래서 0.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견조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매물도 잠기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5월 9일의 기준점이 지금 하나둘씩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5월 9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 한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가능했는데 또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는 조건 기준으로 또 유예가 됐는가 하면은 며칠 전에는 또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기준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유예가 좀 늘어가는 느낌인데요. 이런 거를 보더라도 정부도 이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되면은 매물 잠김을 또 예상하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이 5월 9일이라는 이 시점도 있고 또 이 어떻게 변할지 또 규제가 정말 먹힐지 떨어질지 아니면은 매물 잠김으로 10년 전과 같이 폭등을 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 정말 10분 이해하는데요. 부동산 관련돼서 어떤 상담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치구별 집값 흐름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5월 9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됐을 경우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이런 고민들이 있으셔서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상담 요청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저희가 오프라인 자리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요즘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이 또 궁금해들 하실까요, 이사님? 예,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 요즘 많이 집중하는 곳이 바로 재개발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의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우리 재개발 투자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파트는 정말 뭐 규제도 그렇고 뭐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여야 되고 또 실거주도 지금 당장 해야 되고 뭐 물론 유예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당장 실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출도 원활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좀 미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쪽으로 많이 눈여겨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최근에 2, 3년간의 이 서울의 재개발 움직임들을 보면은 너무나 빠르고 그리고 너무나 잘 옛날에 비해 뭐 10년 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잘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재개발 투자에 관심도 있으시고 그리고 성공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재개발 투자할 때 네, 물론 어렵습니다. 아파트라는 이제 완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는 다세대 빌라를 투자함으로써 아파트를 기대하는 그런 투자처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입지라든지 아니면은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나한테 맞는 그런 투자처 그리고 내 금액에 맞는 투자처별로 해서 1대1 상담, 1대1 대면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신청 주시면 저와 만나 뵙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중에도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지만요. 오프라인 자리에서 보다 깊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이제 지역 분석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지역을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자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양동은 광진구에 속해 있으면서 한강에 딱 붙어 있는 그 면적이 가장 넓은 광진구에서 가장 넓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저층주거 밀집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이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바람이 불더니 최근까지만 해도 뭐 권리산정 기준을 잡히고 뭐 선정되고 구역 지정되고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한 2, 3년 전만 해도 여기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그 구역들이 꽤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자양동이니까요. 지금 자양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한번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성수동으로 불리면서 요즘 굉장히 핫한 이 주가를 달리고 있는 자양동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양동이 굉장히 핫한 이유가 입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2의 성수동으로 불리는 거고 재개발도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키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 역시나 입지입니다. 강남과 잠실, 성수 모두 지근거리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 한강변까지 끼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다라고 봐도 될까요, 이사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재개발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이거 저거 이렇게 따지시는 두 가지가 바로 입지하고 재개발 가능성입니다. 입지를 막 따지자니 재개발이 좀 안 될 것 같은 조건들을 갖고 있고 또 재개발의 조건들이 완벽하지만 좀 입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요 두 가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양동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자양동은 위치가 강남에 아주 접근돼 있는 그런 강을 넘어서 강남을 끼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성수와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도심 그리고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으로 봤을 때 3도심 중에서는 서울 도심과 강남 도심에 가까이 있는 강남에서 또 가까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성수가 길 건너에 있으면서 잠실하고도 가깝고 강남하고도 가까우면서 청량리하고도 가깝고 도심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아주 좋은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양동을 좀 살펴보면 역으로 보면요. 2호선과 7호선이 있는 건대이구역하고 그 7호선이 있는 자양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곳이 바로 자양동입니다. 그래서 자양동을 1, 2, 3, 4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 자양동으로 살펴보면은 자양 1동 그리고 2동 2동이 제일 한강하고 접해 있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자양 3동 그리고 자양 4동 그리고 여기는 성수동 그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영동대교 그리고 청담대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1, 2, 3, 4동 전체가 지금 다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구역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 며칠 전에도 자양 2동의 A구역, C구역도 지금 그런 선정 그리고 권리선정 기준일 발표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부적인 그런 구역들도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지를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자양동 자체는 성수동하고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붙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강남하고는 강만 건너면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또 잠실대교를 건너면 잠실지구하고도 딱 붙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만 봐도 사방팔방으로 성수 전략지구라는 이제 대대적인 재개발지가 있고 그리고 성수동에 이제 고가의 그런 50억 이상의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신규 그런 부촌하고도 아주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강 건너면 이제 청담동도 있고 삼성동하고도 바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잠실대교를 넘으면은 이 잠실지구 최근에 우리 이 송파구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할 때 또 양극화가 벌어진다고 얘기할 때 그 중심에 바로 이 잠실지구에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정말 이 50억 이상의 그런 아파트들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자양동 지금은 빌라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가 됐을 때 얼만큼의 그런 부촌으로 성장할지가 기대가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양동의 입지 만나보셨는데 마지막 그림 보셨죠? 바로 옆에 이제 성수동, 옆 동네가 성수동인 거고요. 다리 건너서 이제 왼쪽 오른쪽에 각각 강남과 잠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동이 편리하고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강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입지와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느냐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양동이 다 갖춰서 정말 핫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키포인트 두 번째를 보시면 재개발의 메카 자양동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만큼 자양동의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자양동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양동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성수 전략지구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위치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자양동입니다. 자양동은요, 광진구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광진구의 재개발을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굉장히 이 관청에서 광진구청,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모아주택하고 모아타운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2년도 1월 달에 그 개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된 그런 재개발임에도 불구하고 모아주택의 1호 착공 아파트가 바로 광진구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예전에 이 광진구 구이동 한양 연립이 있었는데 이 연립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로 모아주택으로서 재탄생을 합니다. 이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인데요.
자양 2동에 위치를 해 있고 예전에 구의 자양 재정부 촉진지구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 24년 2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이면은 입주 예정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시공을 맡았고 요 24년도에 청약할 당시에 평균 경쟁률이 408.1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높았던 경쟁률이 523, 84제곱이 520.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지금 26년 9월 입주 예정인데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란 개념이 22년도 초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광진구에서도 이 관청에서도 굉장히 호의적인 재개발에 대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양 1동부터 재개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1동. 자양 1동 이제 요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양 1동의 799 모아타운입니다. 네, 여기 구역에서 왼편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얼마 전에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니까 관리 계약이 수립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73,000제곱미터입니다. 모아타운은 이제 모아주택으로 이제 작은 소구역이 존재를 하는데요. 4개의 소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4년도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25년 2월에 관리 계획을 위한,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발주하고 뭐 그런 지원단 구성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26년 3월에 관리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24년도 8월에 후보지 선정이 돼서 26년 3월에 얼마 전에 관리 계획이 승인됐는데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좀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속도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19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곳으로 최고 29층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특징이 있는데요. 사업성 보정 개수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 사업성 보정 개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서울에 공시가가 평균보다 낮은 그런 지역들,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의 보정 개수를 곱해줌으로써 사업지별로 보정 개수를 곱해줌으로써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업성이 조금 모자라서 뭐 지지부진할 것 같은 그런 사업지들한테 이 동력을 확 불어 넣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그 사업성 보정 개수가 도입이 됐습니다. 즉, 이 자치구에서 시에서도 굉장히 잘 밀어주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799번지, 여기 조감도도 나왔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됐기 때문에 조감도도 이렇게 나와서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길 하나를 건너가면 자양동 772-1번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길 하나를 건너가면은 772-1번지랑 여기 226-1번지 모아타운에 있는데요. 여기도 진행이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43,000제곱미터이고요. 여기에 지금 2개의 소구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537명인데요. 얼마 전에 지금 공람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235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빠릅니다. 24년 5월에 모아타운을 구청에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구역계 조정이 여러 차례 있은 다음에 24년 11월에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11월에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이죠. 26년 3월 30날, 며칠 전인데 관리계획 주민 공람 중입니다. 관리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승인받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제 2주간 공람해주는 그 기간이라고, 공고 열람하는 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년 11월에 선정이 됐다가 지금 26년 3월에 공람 중이라고 하면은 이 지역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72-1번지 바로 옆쪽으로 붙어 있는 곳이 26-1번지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모아타운 신청하고 하는 거는 좀 따로 갔었는데요. 이제 관리계획 수립하는 거는 같이 수립을 합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이런 재개발은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작게 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단지로 구성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226-1번지도 역시 네. 지금 3월 30날 관리계획 주민 공고 열람 중입니다. 예, 이쪽은 18,000제곱미터인데요. 106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1,200세대, 그리고 여기가 106세대. 그래서 다 합치면은 한 1,700 정도, 1,700세대 정도로 구성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자양 1동, 예, 여기 알아봤고 이제 자양 2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입니다. 이미 지금 아파트가 되어 있는 곳인데요. 아까 그 모아타운 1호 예, 이쪽 예,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예,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고 25년도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1,000세대가 좀 넘고요. 예전 그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자양 1 재정비 촉진구역으로서 아파트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예, 자양 5구역인데요. 여기도 자양 5 재정비 촉진구역 중에 하나이고요. 55,000제곱미터인데 1,000세대 정도 들어오는 곳으로 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파트가 되고 조합 설립 인가 나 있고 그리고 새롭게 지금 또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지정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양 5 재정비 촉진 밑쪽으로 가면은 자양동 681 일대에 32,000제곱미터가 모아타운이 관리 계획이 네, 이게 통합심의가 이제 통과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24년 8월에 대상지 선정이 됐고요. 25년 7월에 수리반 공고하고 또 계획 이제 재공고도 이제 통해서 여기도 얼마 안 됩니다. 예, 지난달이죠. 3월 12일 날 통합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727세대로 예정이 되는 곳으로 지금 통과가 돼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고, 근데 구역계 조정과 뭐 여러 가지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이 핫했던 요 자양 2동 중에서 한강 라인에 붙어 있는 요 지역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 A, B, C라고 예, 그렇게 가칭으로 불렸던 곳인데요. 그 가칭으로 불렸던 곳에서는 C구역입니다. B구역입니다. 네, B구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양동 649 모아타운입니다. 예,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10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고요. 1에서 5구역까지 소구역으로 5개의 소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1,200명, 예, 많은 것 같지만 워낙에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는 2,500세대가 좀 안 되는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 A, B, C 중에서 가장 먼저 선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4년 8월에 선정이 됐고요. 25년 2월에는 이제 관리 계획을 위해서 용어업체도 계약하고 그럼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계획을 앞두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은 지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옆쪽으로 A구역입니다. 네, A구역인데 네, 대상지 선정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예, 얼마 안 됩니다. 7만 4천 제곱미터 정도이고요. 26년 2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됐고요.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가 됐는데 조금 소급해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체크해 볼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6년 3월 12일에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가 됐는데 권리산정일은 25년 7월 22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분은 이 날짜 좀 기억해서 내 물건이 언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C구역입니다. C구역은 네, 요쪽에 C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초에 이제 뭐 추진했던 것보다는 구역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것도 지금 나왔는데요. 예, 정말 얼마 전입니다. 26년도 3월 19일. 예, 이때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26년 1월 7일로 네, 26년 1월 7일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약을 하고 싶거나 계약을 하신 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쪽은 네, 이렇게 이런 구역계를 가지고 있고 38,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이 자양 2동의 A, B, C 전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주택 선정 제외로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은 이쪽 동네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양 3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양 3동은 네, 4동하고 이제 2동 사이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이 자양동 중에서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자양 3동입니다. 그래서 자양 3동은 요 자양동에서 리딩하는 아파트인 더샵 스타시티를 필두로 해서 여러 이제 아파트들, 우성 아파트들도 많고 한 곳인데 빌라 자리가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있던 빌라 자리도 전체가 다 재개발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양 7구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양 7구역은 한강 라인하고도 제일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형태로 좀 진행을 시작한 지 꽤 됐고요. 44,000제곱미터인데요. 이미 지금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4년 10월에 네, 대림 ENC로 시공사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원래는 요 오른쪽 사이드 부분이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입된 그런 재개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초에는 700세대 정도였는데 이제 917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은 우리 재개발 여기저기 지금 선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빌라 그냥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 내 옆에만 선정돼서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편입 동의서를 내거나 좀 구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좀 재개발이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 하면은 좀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자양 3동입니다. 위쪽에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인 더샵 스타시티 바로 옆쪽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자양동 중에서도 이제 신속통합 기획입니다. 모아타운이 아닌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이 되고요. 4만 제곱미터 정도이고요. 1,030세대로 들어오는 곳으로 49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거는 24년도 12월에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요. 25년도 10월 신속통합기획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리 소문 없이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곳입니다. 네, 이렇게 조감도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옆에 보면은 스타시티 대장 아파트인 스타시티가 있고요. 바로 이제 앞쪽으로는 여기도 그 226하고 여기 모아타운들 있었던 그 모아타운이고 여기가 이제 건대입니다. 건국대학교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네, 이제 자양 4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4동 249 2번지 일대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자양 4동의 모아타운이 선정된 그 지역입니다. 이쪽인데 여기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반대한 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 모아타운은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가 남아서 꾸준하게 진행을 해서 시공사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고요. 22년 10월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는데 8만 제곱미터가 됐는데 반대 동의를 통해서 이제 해제가 됐고 23년 5월에 해지가 됐고 그 일부 1-4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계속해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고 시공사까지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에 시공사 선정이 됐고요. 275세대로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요 옆쪽으로 해서 또 주민들이 편입 동의서를 걷어서 또 신청이 들어갔다가 또 무산되기도 하고 다시 이제 동의서를 얻는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네, 하여튼 재개발의 그런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이쪽도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1-4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양동에서 가장 대장주이죠. 재개발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자양 4동의 신통기획입니다. 한강 라인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요. 면적도 넓고 그리고 이제 세대수도 좋고 그리고 성수동하고도 이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세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매물도 없지만 뭐 원룸, 원룸 이런 것들도 거의 20억의 거래가 되는 그런 실거래를 기록도 할 정도로 구역 지정만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이제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기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양 사동 57-90번지 일대인데요. 22년 12월에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24년도에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25년도 3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22년 12월에 그리고 25년 3월에 정비구역 지정이니까 여기도 뭐 그렇게 느리지는 않는 그런 재개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가 많습니다. 3,000세대에 육박하는 세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영동대교가 있고 청담대교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청담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뭐 한강뷰도 보이고 굉장히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자양 사동이었습니다. 네, 이제 말을 할수록 이거 뭐 다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이 자양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입지와 재개발 가능성, 속도 이런 거 두 개 사이에서 갈등이 있으시다면 자양동 이 두 개를 충분하게 다 만족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지역들은 다 선정되거나 구역 지정이 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에 조금 더 이 지금 말했던 이 선정된 지역들의 한 2, 3년 전에 그런 구역을 찾는다고 한다면 좀 예비 재개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챕터에서 그 지역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1동 일대부터 자양 4동까지 개발 계획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역과 이제 동별 진행 상황이 다 다릅니다. 속도도 다 다르니까요. 자양동 보고 계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특징이 속도가 빠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키포인트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 준비되어 있는 키포인트는요. 눈여겨봐야 할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그 괄호 안에 자양 4동과 자양 1동을 써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사님? 네, 재개발이 지금은 아직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또 많이 재개발 트라이를 했던 그런 지역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중에서 자양 4동, 역세권 그 건대입구역 모아타운도 진행을 한 적이 있고 또 역세권 시프트의 그런 이력도 있는 곳인데요. 이제 새롭게 도심복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1동. 이쪽 지역입니다. 자양 1동도 위로 아래로 다 이제 재개발 구역 어느 정도 이제 그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재개발 의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들 눈여겨 보신다면은 우리가 주택 선정 제외라는 그런 아주 이 재개발할 때 굉장히 이제 꿀 같은 그런 이제 특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또 소액으로 한 3억 정도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선정된 그런 지역들의 2, 3년 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진행되고 많이 올라서 너무 늦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자양 4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입구역에서 왼쪽 편으로 해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 이제 많은 재개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4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한 460명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의 뭐 입지도 보고 이제 가능성도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성을 볼 때 면적 대비해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인 그 수가 얼마큼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좀 따져볼 만한데요. 4만 제곱미터에 460명 정도면은 이제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입지면에서도 이제 여기서도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재개발이 좀 느리게 되거나 좀 안 되더라도 그냥 충분한 그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쪽을 노후도를 살펴보면요, 30년 이상이 65% 그리고 20년 이상이 78%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재개발 형태로 진행을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22년도에 역세권 시프트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예, 그때 이제 무산이 됐는데 23년도 6월 달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 역사권 시프트의 조건이 변경이 됐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좀 무산이 됐고요. 그래도 뭐 여전히 이 재개발에 대한 그런 열기들이 이제 많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또 노후도도 상당히 만족을 해서 다른 재개발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게 바로 모아타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대 입구 모아타운으로 또 열심히 추진을 하다가 또 우야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지금 세 개소 구역으로 예전에도 세 개로 이렇게 1, 2, 3 구역 나눠서 추진을 했던 이력이 있는 지역인데요. 도심복합이라는 그러니까 민간 도심복합 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되고 그리고 시행규칙 안에 지금 나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고 도심복합, 민간 도심복합으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지역들도요, 이제 워낙에 이 인근으로 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또 아주 이 가능성이 좋은 그런 광진구이기도 하고 노후도도 충분하기 때문에 도심복합으로 구역이 나오고 실제로 진행이 될 때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리 선점하는 게 저렴한 금액으로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민간 도심복합 개발은 좀 이력을 보면 25년 2월에 그 법이 제정이 됐고요. 시도 조례가 26년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6년도 3월 5일이죠. 3월 5일 날 시행규칙 안이 나왔는데요. 이 시행규칙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재개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칙에 안이 나왔고 6월 달이면은 이제 그 안이 이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이 지나면 또 어떤 가격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양 1동입니다. 자양 1동이 이제 여러 가지 재개발들, 여기 이제 모아타운도 있고, 여기도 모아타운도 있고, 이 밑쪽으로도 모아타운이 있는데요. 이런 재개발들 사방팔방으로 되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들도 지금 재개발의 그런 움직임들이 꿈틀꿈틀 지금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역사권이기 때문에 세놓기도 좋고 또 이제 저렴하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17,000제곱미터의 토지 등 소유자가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업성이 꽤 괜찮은 곳으로, 그리고 노후도도 보면 30년 이상이 61%, 20년 이상이 77%나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도 뭐 어떤 재개발로 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도 좋고 가능성도 있는 그러한 재개발 소액으로 선점할 수 있는 지역 설명드렸습니다. 네, 민간 도심 복합 개발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자양 4동부터 또 자양 1동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평소에 이제 재개발 또는 자양동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유익하게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자양동 재개발 4동까지 쭉 만나보셨고 방금 또 1동, 4동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느덧 마지막 키포인트 남아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입니다. 아무래도 호재 이야기 같죠? 이 주변에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까요, 이사님? 네, 여기는 개발 호재까지도 있습니다. 재개발도 잘 되고 입지도 좋고 호재까지도 대형 호재가 2개가 있는데요. 또 특히 하나는 바로 자양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사실 제가 10년 전에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호재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오랜 기간을 끝내고 이제는 드디어 올해 착공 목표로 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현대화 사업 요 이제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동서울터미널에 그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강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 옆에 바로 위치를 해 있고요. 조감도 보면은 너무나 멋진 조감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서울 터미널은요, 오래됐죠. 1987년부터 터미널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2개 노선, 30년 넘게 운영을 했고요. 하루 평균으로 보면은 1000대가 넘는 버스가 오가는 그런 핵심 교통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요 동서울 터미널이기 때문에 뭐 빌딩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차고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단층짜리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이런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오피스 복합 시설로 변모한다라는 게 주 골자고요. 여객 터미널의 역할도 하는 여객 터미널도 있으면서 그 위쪽으로 이제 이 멋들어진 빌딩을 올려서 대형 쇼핑몰, 뭐 사무실, 파노라마 전망대, 강변이고 한강변이기 때문에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랜드마크 빌딩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전부터 뭐 얘기가 있던 건데 이제는 뭐 가시화돼서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심의 결정 고시까지 났고요. 25년도 5월에는 이제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7층에 지상 39층이고요. 연면적이 36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객터미널은 뭐 환승센터 그런 것들은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지상부 한강 조망이 가득한 그런 복합 공간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가장 여기서 키포인트는 올해 말 착공에 31년 완공이라는 겁니다. 네, 31년도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실제로 이제 공사가 들어가고 뭐 첫 삽을 뜨고 하다 보면 또 인근으로 해서 가격 상승세도 굉장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이 자양동에 있어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객터미널 지하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뭐 뉴욕에 있는 센트럴 센트럴 그 터미널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로 복합지구입니다. 국제유로 복합지구도 마찬가지로 10년 전부터 2016년도에 이 국제유로 복합지구가 이제 딱 결정이 나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10년이 됐네요. 10년 전부터 많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인데 대단한 호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키포인트는 실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점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정말 많이 들어보셔서 10년 동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그리고 도심형 마이스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라는 것입니다. 166만 제곱미터이고요. 뭐 거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뭐 복합 시설도 들어오고 뭐 도로도 뭐 지하되고 공원도 생기고 뭐 야구장 스테디움까지도 돔 형태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뭐 국제 스포츠 이벤트, 뭐 대중교통 허브, 대중문화, 한강 탄천 이런 부분도 이제 새롭게 재탄생이 되고 여러 가지 이 호재의 이제 결과를 이제 예측을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몰린다라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근으로 해서 잠실 일대 그리고 삼선동, 뭐 청담동 그리고 대치동 요 일대의 그 아파트의 가격에는 파급 효과가 굉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바로 이 국제비료 고가지구라는 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우리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삼성동 그리고 청담동, 잠실동, 대치동 요 4개의 동이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라고 이 국제그룹 복합지구에 파급 효과가 있을까 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 이름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 잠실 이 운동장 일대의 그런 그 이제 개발 사업 이름인데요. 종합운동장이 이제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네, 요런 바뀐다는 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말만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첫 삽을 뜨기 시작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35만 제곱미터 부지이고요. 2007년 뭐 한강 르네상스 일환으로 추진했는데 진짜 뭐 너무 오래됐죠. 20년 만에 첫 삽을 뜰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엑스 2.5배 규모의 전시장도 들어오고 3만석 규모의 최대 돔 야구장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감도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네, 너무나 멋들어집니다. 이런 돔 야구장도 이제 들어와서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에도 우리가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돔 시설이 들어옵니다. 3만석 규모의 국내 최대의 돔 야구장도 들어오고요. 지금 이쪽 올림픽대로 가시면 여기도 한창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이제 호재들이 있는 곳은 그 도로도 이제 확장을 하고 이제 좀 예쁘게 해놔야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래서 요 일대로 해서
네, 이런 수변공원 이쪽도 탄천도 다 지금 막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야구장도 돔 형태로 되고 이러한 호텔, 사무실 이런 빌딩 등들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보행축도 조성을 하고 예,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4년간 총 160회 협상을 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재탄생을 하는 지역인데 그게 바로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032년이면은 완공할 수 있게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예, 눈앞에 좀 가시화된 그런 호재가 대형 호재가 2개가 있다라는 것도 이 자양동에는 굉장한 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양동의 호재인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일단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사무실이나 터미널뿐만 아니라 쇼핑몰, 전망대까지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서울 스마트 마이스 파크 역시 길 건너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호재들까지 저희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양동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열려 있지만 이제 시간이 또 얼마 없잖아요.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 통해서 주제 나가고 있고요. 장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지금 문자 요청 주신 분 사연 한번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505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지방에서 자녀들 독립 후에 부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을 매도해서 무주택으로 있는 상황인데요. 집을 매도하고 남은 돈이 8억 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5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있어서 저희도 서울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대출을 포함해서 서울에서 몸테크를 할지 아니면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투자를 해놓을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윳돈 8억 정도 있으신데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지만 자녀분들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또 한가득 하십니다.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시니까 또 문자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현금이 8억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지방 아파트는 지금 이제 매도를 이제 이미 하셨고 그리고 서울로 가고 싶은데 서울로 대출 활용해서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은 투자를 할지 그런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네, 일단 그러면은 서울로 아파트 산다고 하면 어디를 살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서울에 아파트를 사지 않고 지방에 거주를 하면서 뭐 은퇴 시기도 아직 5년이 남았으니까 지방에 거주를 하면서 서울에 서울에 이제 빌라 투자, 재개발 투자를 하든지 이 2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빌라로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을 3억을 할지 5억을 할지 그걸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8억에서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대출을 활용하면 뭐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그 정도까지 이제 6억이 최고니까 15억은 아니고 14억이겠네요. 그래서 뭐 10억에서 14억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억에서 14억 정도의 아파트 어디로 가야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울의 가격들이 사실 뉴스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계속 뭐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상급지 뭐 30억 정도나 30억 이상의 그런 아파트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곳들은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이고 그 외의 지역들은 보합이거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은 이 10억에서 14억, 15억 요 정도의 아파트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자치구들이 아주 뭐 뛰어난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4월 6일 기준으로 해서도 이제 0.2%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주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주간 상승률이 0.2면요. 대단한 겁니다. 0.02가 아니라 0.2인 건 이제 월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세인데 그러한 지금 10억에서 14억의 아파트들이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상승폭도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중심부 입지가 좋은 그런 지역은 아니고 뭐 중급지 그 이상의 그러니까 중급지나 하급지 쪽에 좀 분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생각해서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미래 가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을 보면 미래 가치 혹은 이제 실거주하는 그런 이제 실거주 가치 요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봐야 되는데 굳이 대출을 받아서 요 아파트를 지금 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재개발이 이제 왕성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3억 투자나 5억 투자 내가 거주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3억 투자나 5억 투자에 서울에 좀 요지에 있는 재개발지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남은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프라인 자리 활용 꼭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저희 방송 끝나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 후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